지금 이제 사우디 지도를 보면 수도인 리야드가 지금 중부에 있고, 그다음에 서부에 제다, 그다음에 동부에 이제 큰 지역 거점인 주베일과 담남이 있고요. 네옴시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기 왼쪽 그 요르단 밑에 그 홍해 서안에 있는 따북 그 언저리입니다. 아, 사우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랍 국가죠. 인구는 약 3,500만 명, 그리고 아, 한반도에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는 당연히 이슬람입니다. 지금 1인당 GDP를 보면 2만 3천 한 600불 정도예요. 저희들 1인당 GDP가 이미 3만 불이 넘어선 걸 생각을 하면 사우디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우디의 예산도 우리 정부 예산의 3분의 2밖에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상당히 좀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 리알은 고정 환율입니다. 지금 사우디 우리 기업의 어떤 위상을 보면 저희들 근로자들이 가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현지에서 그 달러를 벌어오던 그거에 비해서 90년대에 들어서는 현대 기아의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의 핸드폰, 그다음에 LG, 삼성의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마켓쉐어를 많이 넓혀왔고, 또 최근에는 K-팝, K-드라마, 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 화장품과 또는 이제 헬스케어 제품들이 많이 이제 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에 사우디 비전 2030의 협력 국가로 우리 나라가 다시 이렇게 합류하게 되어서 현재는 많은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우디 왕실 가게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우디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무슨 왕자를 압니다. 제가 아는 이 왕자를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런 제안들을 우리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겁니다. 7,000명설, 15,000명설, 뭐 1,500명설 해가지고 왕자 수도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왕자들도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로얄 클래스, 이 클래스들이 다 있고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초대 국왕인 압돌 아지즈 왕 아래 그 37명의 그 왕자가 지금 있고 그 왕자들 중에서 지금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8번째 부인 수다일이 그 왕비를 통해서 배출된 그 5명, 6명의 이 왕자들 중에서 지금 이미 국왕이 파우드 국왕하고 지금 살만 국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살만 국왕의 이제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로서 실질적인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정식 호칭은 더 커스토디언 오브 투 홀리 모스크입니다. 즉 메카와 메디나라는 신성한 모스크를 수호하는 수호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이유는 사우드 가문이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해서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메카 지역에 있는 무슬림 가문에 대한 그 무함마드 가문에 대한 어떤 열등감의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왕이라기보다는 성지를 수호하는 어떤 그런 절대 권력자로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이슬람의 정통 핏줄은 현 요르단 왕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 요르단 국왕은 그 메카에 있는 그 하시미트 가문, 즉 무함마드의 가문으로 나온 이 족장의 아들이 요르단에서 국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우드 가문, 이 사우디 왕국의 사우드 가문과 요르단 현재의 이 왕족들하고 관계는 반목도 없고 사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실질적으로는 외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킹 사우드 대학교 법과대학을 창석으로 이제 졸업을 했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이분이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신혼여행도 일본으로 다녀왔고, 또 어렸을 때 일본의 이거 애니메이션 이 게임들을 되게 즐겨 했고, 그래서 일본 게임 업체도 많이 지분 참여를 했고, 우리 이제 NC 소프트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우리 게임 업체도 지분이 좀 들어가 있고, 옛날에 그 SNK라는 그 우리 코시닥에 그 상장돼 있던 그 게임 회사도 이분이 결국은 100% 지분 다 가져가지고 상장 폐지하고 지금 저 사우디를 좀 갖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왕세자이면서 국방장관직을 지금 수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방산 협력, 또 우리 그 무기의 적극적인 수입, 또 우리 그 ADD와 같은 어, 그 방산 관련 그런 연구소 이런 플랫폼에 대한 또 관심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 살만 왕세자가 1916년, 17년에 공표한 부분은 극단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슬람 원리주의라든가 또는 이슬람 어떤 극단주의의 기반으로 하는 어떤 테러리즘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여성들 운전을 하게 했고 그리고 남녀가 이제는 식당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영화관도 재오픈했고 그래서 이러한 개혁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중에서 젊은 층이 거의 65% 이상이 되는데 인구 비율상 이 젊은 층과 또 여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 기반은 공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불편한 관계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카슈크즈라는 언론인 이제 암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실질적으로 어, 모하마드 빈 살만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외교 행보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 대한 어떤 쇼잉이고 미국 보고 자기 손을 좀 잡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하고 리야드 제타하고 인천공항하고 지금 다이렉트 직항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직항은 사실은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 아니고 사우디 에어라인이 지금 이제 직항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사우디에 무슨 관광할 거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데인 살레라는 거는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 그 촬영지였던 그 요르단의 페트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바티안 민족이 그 거기서 거주하면서 문화를 이루었던 그 페트라의 나바티안 민족에서 패한 일부 세력이 이 사우디 요르단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지금 문화를 꽃피웠던 거죠. 마데인 살레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가 알 울라라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관광을 가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좀 아는 지인도 다음 달에 지금 좀 한국에서 여기를 좀 관광을 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2의 네옴시티다. 즉 올드 리아드, 디리아 이 복구 건설 프로젝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리 회사들 그리고 우리 이제 건설 토목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프로젝트 진출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지 로컬 건설 회사라든가 중국, 터키, 그리스 건설 회사에 비해서
우리 건설 회사들의 경쟁력이 그다지 싹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지금 저희들 앞에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킹 압달라 금융 지역은 사실 20년 이상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왔고,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이 금융 지역에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도 지금 연계해가지고 작업을 다 해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요 금융 지역에 중동 총괄, 중동 헤드쿼터가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우다이제이션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는 현지 사우디 그, 그 노동력을 채용하는 거라든가 또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좀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중동 헤드쿼터가 이 지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우디 주요 기관, 국영회사들의 입찰을 이제 2023년도부터 뭐 제한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또는 대부분의 EPC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중동 헤드쿼터 이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타다울이라는 증권 거래소도 있고요. 자, 이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순니파와 시아파와 이란과 사우디 이런 부분들인데, 무함마드 사후에 초대 아부바크르, 그다음에 두 번째 오마르, 세 번째 우스만 칼리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이제 칼리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알리를 따르는 사람과 또 기존 그 옴마이야 왕조에 있던 이 세력들 간의 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어, 암살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반목이 시작되었고, 알리는 하산과 후세인을 낳았는데, 이 후세인은 철저하게 그 순리에 저항을 하면서 이라크 남부에 있는 카르빌라라는 지역에서 살해가 되고, 그 신체의 일부가 카르빌라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어, 이란을 위시한 시아파 사람들은 메카와 버금가게 카르빌라를 하나의 성지순례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쪽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순니하고 시아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니는 재산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 무슬림 집단으로부터 존경과 어떤 그런 선망을 받으면 언제든지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시아파는 아니다. 혈통에 의해서 이어진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아파하고 순니파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라마단 기간에 이란에 출장을 가보면, 차도 마시고, 그 미팅 중에 과자도 먹고,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란이 현재로서는 시아파의 이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고, 그다음에 사우디는 순지 세력의 어떤 그런 영도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계속해서 반목과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우디에서도 동부 도서 지역의 한 10% 정도, 인구의 10% 정도는 시아파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우다이제이션, 사우디 의무 채용의 지금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우디 현지에서 법인을 하고 또는 합작법인을 하든 또는 사우디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일정 부분 사우디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저희들 외국인 그 비자도 발급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고용 정책은 현재 코타라에서도 매번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사우디 코트라의 협조를 좀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컬 콘텐츠 사우디 현지화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영 석유회사라든가 아람코 또는 사빅, 그 다음에 사우디 텔리콤, 그 다음에 사우디 수전력청 이런 곳에 저희들이 응찰을 하려면 우리가 응찰을 하고자 하는 제품이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또는 그런 장비들이 현지화가 얼마나 더 많이 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스코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로컬 콘텐츠의 스코어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한국산 100%를 오파를 해서 또는 어떤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현재 코트라에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EPC 원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EPC 업체들은 아주 이 부분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고 일정 부분 현지에서 패키징이라든가 또는 현지에서 조립이라든가 현지에서 페인팅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초기 단계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 점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 인력 고용 정책하고 또 이 로컬라이제이션은 사우디 정부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사관이라든가 사우디 한국 정부를 통해서 사실은 사우디 정부 당국에도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해왔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탈오일앤 가스 또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거의 뭐 승부를 걸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여기 진출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좀 사전 준비를 좀 하면 훨씬 더 수주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우디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기업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구글이라든가 인터넷에 가서 검색만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가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네옴시티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 부분이 제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위쪽에 있는 자유경제구역 지역을 좀 말하고 있는 거고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리야드의 그 엔터테인먼트 시티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주베일 대형 그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네옴 프로젝트 그러면은 네옴시티 더 라인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로제나라고 해가지고 그 따북 왼쪽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가 되었고 동계 아시안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라인은 사실은 170km를 유리 펜스로 뭐 150m 뭐 또는 700m 위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170km가 각각 점으로 그 안에는 산업단지, 조그만 마을, 빌리지, 촌락, 다양하게 그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연결을 해서 지하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과 인프라를 깔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 우리 그 현대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 50년 사업이거든요. 그동안 이 펜스를 할 것인지 한다면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풀면 되는 건데 이 더 라인에 대한 이 펜스를 갖고 이게 뭐 건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옥사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해상 부유식 그 포트를 이제
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플로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더 라인입니다.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그리스 업체하고 같이 27km 터널 공사에 대해서 약 15억 불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이 터널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이제 콘크리트 사업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인프라를 깔기 위한 170km 점들을 연결을 하기 위한 이 인프라 프로젝트는 계속 나올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포르티입니다. 그리고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트로제나, 혹시 리아드 끼디아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리아드 시내에서 남부로 약 50km 가면은 이렇게 그랜드 캐년과 같은 자연 풍광이 굉장히 좋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개발을 해서 어, 엔터테인먼트 시티를 좀 만들겠다라는 건데,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안에 보면은 게임 퍼실리티도 있고 다양한 이게 오라토리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시설,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잭 니클라우스가 36홀 골프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 있는 많은 그 한인들도 이 골프장에서 언제 골프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이제 파워플랜트 또는 이제 IWP, 그 다음에 이제 메트로 사업, 그 다음에 가스 저장 시설, 그 다음에 아람코에서 발주한 이제 이 자프라 지역의 그 패키지 그런 사업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옴 러닝 터널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공동 수주를 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옴 관련 프로젝트들입니다. 사실은 터널, 철도 차량 기지, 세부 사항은 제가 타이틀 위주로만 지금 적었습니다. 트로제나라는 동계 아시안 게임도 역시 액세스를 하기 위한 접근로, 그 다음에 차량 기지, 산정 호수를 쌓아서 빙판 동계 아시안 게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네옴에도 국제공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수소 단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시설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현재까지 저희들이 업데이트했던 거를 좀 넣어놓은 건데, 두산, 그다음에 대림, 삼성 엔지니어링, 한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주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주요 발주처도 보면 아람코, 네옴, 마하덴이라는 이제 그 사우디 그 광물 자원공사, 그다음에 이제 사빅, 그다음에 아코아라는 이제 현지 그 수전력 그 운영 또 투자업체, 그리고 이제 각 업체들이 갖고 있는 관심 사업을 보면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디아 스포츠 컴플렉스, 그다음에 두산과 함께 알까심의 그 IPP 사업,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은 아람코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사파니아 프로젝트하고 자프라, 그리고 어, 한전도 두산하고 EPC를 같이 하면서 아람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지금 지난번에 어, 원희룡 그 건설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다음에 PRP 총재, 내음사장, 이 당시 이제 저희 EPC 수주를 위한 사절단도 같이 가서 좀 활동을 하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우디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업체들에 대한 또 이 평판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어, 기다리면은 수주를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발주를 할 때 현지의 사이트를 갖고 있거나 오랫동안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수주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와 또 공공기관 그리고 업체가 같이 이렇게 원팀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 격이죠. 주택부 장관이 11월 말에 또 방문을 해서 또 우리 쪽하고 또 이런 협의들을 또 계속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주들은 지금 대기 상태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하마드 빈 살만이 우리 기업들한테 발주를 하기 위해서 왔다. 천만에요.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사우디에서 기다리면서 하나하나씩 불러서 발주를 하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필요를 하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기업들한테 네옴시티에 와라. 그리고 네 돈을 투자해라. 50년 동안 삼성 너에게는 5G, AI, 인터넷 오브 싱스 이런 거 주겠다. 현대 수소 모빌리티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너희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일구고 수익을 내가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그룹에서 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옴시티가 650조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수주할 기회가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수주하기 위해서 현지에 들어가야 되고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 범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로컬 콘텐츠를 강화시켜 놓고 그래서 경쟁력을 세운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모두 입찰입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